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시인, 시선, 이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백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화려하게 궁궐에 들어갔다가 얼마 못 가서 갈등 끝에 나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복잡한 심정을 담아 쓴 시 행로난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로난 정말 유명한 시죠. 그렇죠. 이게 742년 당 현종 때인데 이백이 장안으로 불려가서 한림공봉이라는 직책을 받아요. 이게 뭐 황제 옆에서 글 다듬고 자문하는 역할이니까. 네, 꽤 명예로운 자리였죠. 당시 현종이 이백의 재능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기록 같은 걸 보면 황제가 직접 국을 떠준다거나 또 총애하던 양귀비가 이백을 위해 먹을 갈아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니까요. 와,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 총애가 오히려 이백한테는 좀 어려움을 안겨준 셈이 됐다는 거예요. 아, 양날의 검처럼요? 네네. 명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기존 권력자들의 시기나 견제도 같이 커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백 성격 자체가 워낙 자유분방하고 거침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궁궐의 엄격한 규율이나 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같은 거랑은 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힘 좀 쓴다 하는 환관, 고력사, 또 재상이었던 양국충, 이런 인물들하고 마찰이 좀 컸다고 알려져 있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백이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눈엣가시였겠죠.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이백이 술 취해서 고력사한테 신발 벗기게 하고 양국충한테는 먹갈게 시켰다는 이야기. 아,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글쎄요. 이게 후대에 좀 각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뭐 이야기꾼들이 좀 더 재밌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설령 그게 완전한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 일화 자체가 이백이라는 인물의 어떤 호방한 면모, 그리고 당시 국력 내에 그 미묘하고 긴장감 넘치는 권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백이 그 궁궐이라는 틀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황제는 그의 문학적 재능을 원했지만 이백 본인은 어쩌면 좀 더 정치적인 역할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성격도 워낙 솔직하고 직설적이니까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네. 결국 버티지 못하고 744년 봄입니다. 궁에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백이 저는 이제 신선이 되어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을 요청해요. 2년 만에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뭐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모양새지만 사실은 그 궁궐 내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적응 때문에 더 이상 머물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아요. 현종도 뭐 붙잡지는 못했군요. 네, 그의 뜻을 막지는 못하고 대신 많은 금과 비단을 하사하면서 보내줬다고 하죠. 그 재능을 아껴하는 마지막 예우였을 겁니다. 그렇게 궁궐문을 나설 때 이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복잡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꿈은 좌절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곳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복잡한 심경을 토해낸 시가 그 유명한 행로난, 세상길 어려워라입니다. 이게 744년 궁을 떠난 직후에 쓴 걸로 추정돼요. 아, 그 시군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부분을 보면 이백의 그 당시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금준 청주 두십천, 옥반진수 치만전, 정배투저 불능식, 발검사고 심망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술잔에 담긴 맑은 술 한 말에 만전이나 하고 옥장반 위에 놓인 귀한 안주 값 또한 만전이라네. 그런데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져버리니 차마 먹을 수가 없고 칼을 빼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마음만 아득하고 막막하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와, 정말 그 화려한 술상 앞에서의 괴로움이 느껴지네요. 금잔, 옥쟁반, 만전짜리 술과 안주, 이런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젓가락을 던지고 칼을 빼어 사방을 둘러보는 행동, 이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격렬한 분노, 답답함,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감 같은 게 아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된 겁니다. 내면의 폭풍이 행동으로 터져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0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그게 또 200다운 점이죠. 아, 반전이 있나요? 네, 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장풍 파랑해유시 직괴운범 재창해. 오, 이건 어떤 뜻인가요? 거센 바람이 물결 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 구름 같은 돛을 높이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야, 정말 시선다운 기계가 느껴지네요.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답답해지면 언젠가는 내가 뜻을 펼칠 날이 올 거다. 이런 강한 의지와 희망을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좌절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정신력. 그게 바로 200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잔의 맑은 술 한 말의 만전이요 옥쟁반의 진귀한 음식 값이 만전이로다.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던지니 먹을 수 없고 칼을 빼어 사방을 둘러보니 마음이 막막하다. 거센 바람으로 파도를 가르는 때가 있으리니 구름돛을 높게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결국 궁궐에 나와서 관직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이백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그의 시는 더욱 자유롭게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후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200의 명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게 되거든요. 강호를 떠돌면서 겪었던 온갖 경험들이 그의 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권력과 재능, 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그 삶 자체가 그의 시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그 궁정이라는 어찌 보면 좀 좁은 틀을 벗어났기에 그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200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12화에서는 200이 궁을 떠난 후 동료 시인들과 만나며 지은 우정의 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